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고급미지이론 강의 녹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정보경제학을 연구할 수 있는 툴, 게임 티어리에 관해서 이제, 일단 제가 전반부, 게임 이론의 전반부는 정보가 완전할 때,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움직일 때, 내쉬 균형과 부분 게임 완전 균형, 자, 요게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게임 이론의 파트거든요. 이걸 제가 2시간 안에 되게 짧게 리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자, 이제 정보경제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상황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ncomplete information에 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있는 슬라이드 이거 9.4요. 이걸 제가 커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먼저 이걸 커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9.4로 넘어가 보면요. 일단 정보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완전한 건 무엇이고 정보가 불완전한 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일반형 게임에서요. 예를 들어서 Prisoner's Dilemma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코퍼레이트 할 수도 있고 디펙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페이오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면요. 여기서 플레이어 1, 2는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자신이요, 코퍼레이트 하고요, 상대방이 코퍼레이트 했어요. 그럼 자신이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받는다는 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떠한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요, 상대방도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받네요. 한마디로 전략이 딱 주어져 있으면요, 둘 다 예를 들어서 협동한다. 협동해서 둘 다 사일런트 한다. 이럴 경우에는 둘 다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받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보면요, 만약에 플레이어 I랑 플레이어 J 간에 서로 간에 게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 I가 AI라는 액션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플레이어 J는 AJ라는 액션을 결정을 해요. 이렇게 액션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플레이어 I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페이오프를 받는지요. 동시에 플레이어 J는 얼마만큼의 페이오프를 받는지 어떠한 불확실성이 없을 때 우리가 정보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할 경우에는요. 유일한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과연 어떠한 전략 또는 액션을 선택할 건지 거기에 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약간 구분해줘요. 그래서 이런 uncertainty를 전략적인 불확실성, 영어로는 strategic uncertain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 incomplete information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payoff uncertainty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AJ라고 만약 액션을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AI 액션을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저의 페이오프를 모르거나 또는 이 동일한 프로파일 안에서 상대방의 페이오프를 모르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은 많은 상황에서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는 정보가 플레이어의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자, 이 가정을 만약에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을 우리가 완화시켰을 경우에 그 정보의 그 불완전성이 그 각각의 플레이어들의 액션 결정에 전략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주제예요. 자, 그래서 정보의 불안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바로 경매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 하나가 나와서 2명의 경매자가 이 물건을 놓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I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더 I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밸류에이션, 만약에 자신이 옥션에서 이겼을 경우 물건을 가져가죠. 그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이 가치평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과연 상대방은 얼마만큼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비더가 B1만큼 비딩을 하고요. 두 번째 비더가 B2만큼 비딩을 해요. 그러면은 옥션에서는 만약에 첫 번째 비더가 더 많이 비딩을 했을 경우에 물건을 가져가죠. 그리고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에서는 그 낸 것만큼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죠. 비딩한 액수만큼 자신이 이겼다 그러면 그 비딩 액수만큼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의 페이오프는 V1, 그 사람의 밸류에이션에다가 자신이 비딩한 액수를 빼준 거. 이게 바로 이제 페이오프가 돼요. 만약에 B1이 B2보다 더 낮았을 경우에는 이제 B1은 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돈을 내지도 않고 물건도 못 가져가고 그래서 페이오프는 제로가 되고요. B1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오프 펑션에 관해서는 어떠한 불확실성이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요. 상대방 역시 더 많이 비딩했을 경우 물건을 가져가고 이기게 되죠. 그래서 페이오프가 V2-B2인데 여기서 V2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왜냐? V2는 either 2의 사적인 정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private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옥션 같은 경우 이제 비더 1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적 정보, 자신의 가치 평가 V1의 그 private information이 있는 거고요. 비더 2 같은 경우는 역시 자신의 가치 평가 V2가 이제 자신의 private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가 불안전하다. 이거는요.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priva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private information이 있는 상황 너무나 많죠. 경제학에서 자주 연구되고 있는 그런 example만 생각해 보면은 bargaining이요. 만약에 어떤 셀러랑 바이어랑 서로 간에 협상을 해요. 그러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과연 이 물건에 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 평가를 하는지 모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최대 얼마만큼 낼 용의가 있는지요. 바이어의 reservation price 모르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도 셀러가 최소 얼만큼은 받아야 되는지 그 reservation price 모르죠. market competition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한 거는 각각의 기업이 모든 기업이 각 기업이 과연 생산 비용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생산 비용은 알지만 타 기업의 생산 비용은 당연히 모르죠. 계약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이제 firm이랑 어떤 그 기업에 이제 지원하는 그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firm 입장에서 지원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스킬을 갖고 있는지 이거 모르고요. public provision 예를 들어서 정부가 두 섬에 이제 그 두 섬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할 때요. 이거에 관한 정확한 베네핏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어떤 사적인 정보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에 다른 말로 정보가 불안전할 경우에 또 다른 말로는 페이오프의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건데요. 자, 이 클래스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게임을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정보가 불안전할 경우에 이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가 불안전할 때에도 우리가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움직일 때는요. static games with complete, incomplete information 또는 줄여서 그냥 static Bayesian games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차적으로 움직였을 때 dynamic gam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또는 줄여서 dynamic Bayesian game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static Bayesian 게임의 대표적인 example이 아까 얘기했던 옥션이에요. 각각의 경매자들이 사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얼마만큼 비딩을 할지 이제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example는 거의 대부분 이 다이내믹 베이지언 게임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갖고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서 균형의 개념은 살짝 다른데요. 스태틱 베이지언 게임에서 균형의 개념은 내쉬 균형의 자연스러운 일반화인 베이즈 내쉬 균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이즈 내쉬 균형을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다이내믹 베이지언 게임에서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의 일반화,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 베이즈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완전 베이즈 균형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PB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여기에 관해서 좀 더 포커스를 갖고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정보가 불안전하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베이지안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이 incomplete information을 어떻게 formalize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 다음 example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앤디랑 브라이언 두 명이서 이렇게 게임을 해요. guessing 게임이라는 거 하는데요. 이 guessing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일단 지금 여기 종이가 두 장이 있어요. 한 장은 검정색, 그리고 남은 한 장은 하얀색이요. 자, 이거를 둘 중 하나, 이제 앤디랑 브라이언이 각각 하나씩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색깔을 보지 않은 채 이 종이를 자신의 등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이 지금 어떻게 서 있냐면요. 먼저 앤디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앤디가 브라이언 등 뒤에 있는 슬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검정색 슬립을 가졌는지 하얀색 슬립을 가졌는지. 지금 두 장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하얀색을 등 뒤에 달고 있다. 그럼 자신의 슬립은 검정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검정색을 들고 있다. 그럼 자신의 슬립은 하얀색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MD는 private information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MD의 등을 볼 수 없으니까요. 자신의 등도 볼 수 없고 MD의 등도 볼 수 없으니까 자신이 어떤 슬립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지금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색깔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건데 MD가 제일 먼저 yes 또는 no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슬립이 검정색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guessing 게임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MD가 yes라고 한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제로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 게임이 끝나고 MD는 자신의 슬립이 검정색이다. 그럼 10. 만약에 하얀색이다. 그럴 경우엔 마이너스 10. 근데 만약에 MD가 no라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은 이제 브라이언한테 그 질문이 넘어가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이제 yes and no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그리고서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만약 브라이언이 yes라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의 슬립이 만약에 블랙이면은요. 그럼 브라이언은 10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 MD는 제로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그리고 만약 브라이언이 yes라고 선택했는데 슬립이 하얀색이면요. 그러면은 브라이언은 마이너스 10, MD는 제로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요. 만약에 yes and no 이 둘 중에 브라이언이 no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둘 다 어떠한 페이오프를 얻지 못하고 0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 이제 게임이 끝나요. 자, 이게 경제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건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간단한 example을 통해서 과연 ND의 private information을 우리가 어떻게 모형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거를 한번 상황으로 그 전개형 게임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면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노트를 하나 피면은요. 지금 여기서 MD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MD는 자신의 슬립이 블랙인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MD는요. 또 다른 타입은요. 화이트의 슬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슬립이 블랙이냐 화이트냐에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 거죠. 정확히 플레이어는 한 명인데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MD는 처음에 yes를 할 건지 no를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yes를 결정하면요. y를 결정하면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슬립이 블랙이면은 MD는 10, 브라이언은 0. 화이트면은 MD는 마이너스 10, 브라이언은 0. 자, 그래서 요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 게임이 끝나죠. 자, 근데 만약에 no를 선택하면요. 그럼 이제 브라이언이 의사결정을 해요. 브라이언이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신이 yes 또는 no를 선택하죠.
만약에 no를 선택했다. 그럴 경우에는 둘 다 페이오프를 못 얻고 게임이 끝나버리죠. 근데 만약에 브라이언이 yes를 선택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자신의 그 슬립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게 아까 네 번째 분리 포인트, 다섯 번째 분리 포인트 보면은요. 브라이언이 yes라고 했는데 브라이언의 슬립이 블랙이에요. 그럼 자신은 10을 얻고요. 그 다음에 white면은 마이너스 10을 얻는 거죠. 앤디는 무조건 페이오프가 제로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인지한 채 우리가 페이오프를 결정해 주면은 만약에 앤디가 블랙 슬립을 갖고 있으면요. 그럼 브라이언은 화이트죠. 앤디가 화이트 슬립을 갖고 있을 경우 브라이언은 블랙이고요. 그러면 블랙일 경우에 아까 블랙일 경우에 10을 얻고 화이트일 경우에 마이너스 10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일 때 10, 화이트일 때 마이너스 10. 여기는 브라이언의 배열이죠. 앤디는 무조건 제로. 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이때 마이너스 10, 이때 10이야. 자,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제3의 인물, 네이처란 사람을 우리가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 네이처란 사람은요, 뭘 하냐면요, 앤디의 타입을 결정해요. 그래서 앤디의 슬립이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결정해요. 근데 아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장 중에 한 장을 랜덤하게 꺼낸 다음에 자신의 등 뒤에 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장은 검정색, 한 장은 하얀색. 그러니까 MD가 블랙을 갖고 있을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화이트를 갖고 있을 확률 2분의 1이죠. 자, 요렇게 요 확률 분포를 갖고서 MD의 슬립의 그 색깔, MD의 타입을 결정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처는 지금 제일 먼저 ND의 타입을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위로 움직일 건지, 그러니까 ND한테 블랙을 줄 건지, 아니면은 화이트 슬립을 줄 건지, 이 움직임은 ND만이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네이처는 다음과 같은 이 확률 분포를 갖고 위로 움직일 확률 2분의 1, 아래로 움직일 확률 2분의 1. 자, 이렇게 확률 분포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을 ND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브라이언은 ND의 타입을 정확하게 모르죠. ND가 무슨 색깔의 슬립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말은 네이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MD가 결국 no라고 선택하면은 자신이 이제 의사결정할 찬스가 왔다는 사실은 알지만 여전히 네이처가 위로 움직였는지 아래로 움직였는지 한마디로 MD의 타입을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이 점선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점선이 의미하는 거는 브라이언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또는 여기에 있는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말은 결국 네이처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는 거고, 그 말은 결국에 앤디가 블랙을 가졌는지 화이트를 가졌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전의 상황을 전개형 게임으로 그려주면요. 이렇게 네이처를 등장시킴으로써 우리가 앤디의 incomplete information, 한마디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묘사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묘사해 줄 수 있냐면요. 자,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원래는 incomplete information이었죠. 이게 둘 다 incomplete냐, imperfect냐, 둘 다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니까 번역하면요 좀 헷갈리는데 원래는 정보가 incomplete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정보가 imperfect한, 우리가 정보가 imperfect하다는 거는 다이내믹한 상황에서요.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먼저 움직인 사람이 과연 뭘 선택했는지 그거를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A냐 B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C 또는 D 이걸 결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 정보, 이 두 가지 노드가 이렇게 하나로 점선으로 묶여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A를 선택했는지 B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C 또는 D를 선택하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플레이어 2의 정보가 imperfect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incomplete한 상황을요, 정보가 incomplete한 상황을 이렇게 nature라는 제3의 플레이어를 등장시킴으로써 imperfect information으로 다시 묘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존 하얼서니가 1967년도, 68년도에 낸 논문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할 때, 그때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네이처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불완전한 정보를 분석할 때, 이 imperfect information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분석할 때 그거랑 똑같은 툴을 이용해서 incomplete information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ature의 움직임을 이렇게 소개시킴으로써요.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incomplete information을 imperfect information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ature의 움직임은 단지 ND에 의해서만 관찰이 되고요. 먼저 nature가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임을 ND만 관찰할 수 있다는 거고 브라이언은 관찰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ND만이 알고 있는 private information을 이런 식으로 nature에 관해서 nature의 move에 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 명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렇게 묘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example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거 gift game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플레이어가 피해 확률로 두 번째 플레이어한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확률로 친구, 1- 피해 확률로 enemy예요. 근데 첫 번째 플레이어는 자신이 친구인지 적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플레이어는 그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자신이 친구인지 적인지 정확히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플레이어한테 선물을 줄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선물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둘 다 페이오프가 0-0였고 게임이 끝나요. 근데 선물을 줄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는 그 선물을 받을 건지 아니면 받지 않을 건지 A는 accept 한 거고 R은 reject 한 거거든요. 그걸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reject 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친구인 경우에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 친구든 적이든 자신이 준비한 선물 안 받았으니까요. 마이너스 1만큼의 페이오프라고요.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안 받았으니까 페이오프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0-0이죠. 근데 만약에 accept 했을 경우, 선물을 준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친구는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기 때문에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1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 적일 경우에는 안 좋은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그 선물을 accept 했을 경우에 첫 번째 플레이어는 친구든 적이든 둘 다 1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을 과연 어떻게 분석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렇게 네이처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제 네이처가 빠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요. 네이처가 먼저 플레이어 1의 타입을 이렇게 결정하고요. P의 1-P의 확률을 결정하고 플레이어 1은 이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위로 움직이는지 아래로 움직이는지요. 근데 플레이어 2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게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은 일단 이 게임을 일반형으로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마치 제가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개형 게임이 있으면요. 이렇게 전개형 게임이 있을 경우에 이 전개형 게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이거를 일단 일반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 플레이어가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죠.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저번
강의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그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요.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이 선물을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A하고 R, 이게 이제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집합이 되는 거죠. 반면에요, 플레이어 1은요, 자신이 친구일 때 선물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또는 적일 때 선물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거를 둘 다 묘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발생 가능한 경우가 지금 두 가지니까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또는 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 두 가지를 다 묘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NF, NE,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첨자는 자신이 친구인지 적인지 그 타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친구든 적이든 둘 다 선물을 안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GF, NE, 친구일 때는 선물을 주고 적일 때는 선물을 안 주는 전략. 반대로 NF, G요. 적일 때만 선물을 주는 상황. 그 다음에 GF, G요. 친구든 적이든 다 선물을 주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각각의 전략은 지금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친구일 때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적일 때는 선물을 안 주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플레이어 1이 움직이는지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일 때 또는 적일 때 각각의 상황에서 플레이어 1이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갖고 무엇을 할 건지, 자, 이거를 정확하게 묘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은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일반용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지금 플레이어 2는 전략이 두 개, AR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전략이 4개죠. NN, 그 다음에 GN, NG, 그 다음에 GG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이 페이오프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지요.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요. 지금 여기서요. 이 게임 같은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1은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전략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플레이어 2는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점선이 없다는 경우는요. 점선이 이렇게 없다는, 여기 원래 점선이 지금 이렇게 안 보이죠? 점선이 없다는 얘기는 자신이 의사결정할 때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했는지 B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럴 경우에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마디로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했을 때 자신이 C를 선택할 건지 D를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플레이어 1이 B를 선택했을 때 자기가 C를 선택할 건지 D를 선택할 건지. 그거를 묘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CC, 이거는 무조건 C, CD, 이거는 만약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했다 그럴 경우는 C,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이 B를 선택했다 그럴 경우는 D,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C는 반대죠. 그 다음에 DD는 A 선택하든 B 선택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D 선택한다는 의미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페이업을 찾아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1이 예를 들어서 B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DD를 선택했어요. 그럴 경우에요. 지금 플레이어 1이 B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DD 선택했어요. 그럼 결국 연결되는 그 패스는요.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하는 너드부터 끝까지 보수까지 연결되는 이 패스는 4,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4,0 여기다 적어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경우 생각해보면요. B 선택하고 이제 플레이어 2가
DC 프라임을 선택했어요. 이 말은 여기서는 D, 그 다음에 여기서는 C 프라임. 그러면 연결되는 패스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페이오프가 3,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각각에 있는 셀을 전부 다 완성시킬 수가 있었죠.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 게임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또는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 네이처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기프트 게임에서는 우리가 SP 사용하든 내쉬 이퀄리브리엄 사용하든 똑같은 프레딕션을 안 그려줘요. 왜냐? 지금 섭 게임, 이 부분 게임 완전 균형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 게임에서 이제 내쉬 균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전개형 게임 그려본 다음에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부분 게임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면요. 이거 점선 잘라야 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또 이만큼 잘라내야 되죠. 그러니까 역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유일한 그 부분 게임은요. 이 전체 게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쉬 균형과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동일한 프레딕션을 안겨다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쉬 균형 하나만 찾아보면요. 그래서 normal from 이거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일단 내쉬 균형 찾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그렸던 것처럼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네이처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략을 하나 딱 박아 놓으면은 전략을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BDD 박아 놓으면은 이렇게 이니셜 노드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패스가 딱 하나 딱 존재해요. 이런 컴플리트 패스가 정확하게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이처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네이처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아까 전에 그렇게 정보가 완전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딱 하나의 패스가 전략을 딱 박아 놓으면은 하나의 패스가 완성돼서 우리가 페이오프를 정확하게 결정해 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네이처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패스가 하나가 아니에요. 패스가 네이처의 움직임에 따라서 두 개가 돼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GN과 A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플레이어 1이 친구일 때는 선물을 주고 적일 때는 선물을 안 주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플레이어 2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2는 선물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친구일 때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적일 때는 선물을 주지 않는 경우야. 그러면은 지금 네이처가 제일 먼저 움직이죠. 네이처가 만약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러면 연결되는 패스가 어디냐면은 1,1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그럴 경우에는 0,0이죠. 한마디로 네이처의 움직임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1,1이 되는지요. 또는 0,0이 되는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셀에다가 페이오프를 0,0을 적어줘야 되는지 1,1을 적어줘야 되는지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요. 어떻게 적어주냐면은 한마디로 네이처의 움직임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달라지니까요. 네이처는 위로 P의 확률로 움직이고 아래로 1-P의 확률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움직였을 때 페이오프는 1,1이니까요. 여기다가 P를 곱해주고 1,1에다가 P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0,0에다가 1-P를 곱해준 다음에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P, P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운 기대 보수죠. 기대 효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적어주냐면은 기대 보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NFGA일 경우에는요. NFG 바로 요 아래 셀이거든요. 왜 이게 1-P랑 P-1인지 기대 보수가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 NFG 이렇게 가면은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잠깐 좀 지워줄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친구일 경우에는 선물을 안 주고 적일 경우에는 선물을 줘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이걸 받아들이고요. 선물을 줬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럼 만약에 네이처가 위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피해 확률로 페이오프가 0,0이죠. 그리고 만약에 네이처가 아래로 움직였다. 그럴 경우에는 1, -1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수가 1, -1의 1 피해 확률로 1, -1. 그 다음에 피해 확률로 0, 0. 그래서 기대 보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P에다가 P-1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면은 자 0,0이 P의 확률로 그 다음에 1, -1이 1 P의 확률로요. 그래서 이게 1 P에다가 P-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보수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이제 페이오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평균, 자, 이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형을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우리가 일반형으로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시켜주는 그걸 완성시켜주는 그 고리가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expected payoff를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앞에 베이지안이라는 말을 붙여줘가지고 베이지안인 건 기본적으로 기대보수를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안 일반형 게임, 그래서 베이지안 normal form 게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normal form 게임을 완성시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시 균형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균형이 바로 베이즈 내시 균형이에요. 이 베이지언 노멀 폼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시 균형을 찾는 게 바로 베이지언 내시 균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베이즈 내시 균형은 일반 내시 균형의 자연스러운 일반화예요.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시 균형 찾아주면요. 내시 균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플레이어 모두 베스트 리스폰스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뮤추얼 베스트 리스폰스일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내시 균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플레이어 2가 만약에 A를 선택했을 경우에요.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리스폰스 한번 생각해 보면요. GG 선택했을 땐 1, GN 선택했을 때는 P, NG 선택했을 땐 1 P, NN 선택했을 땐 0. 근데 여기서 P는 지금 0과 1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P랑 1 P 둘 다 0과 1 사이의 숫자죠. 그러니까 1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GG가 되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R을 선택했을 경우에요. 그럼 GG는 -1, 두 번째 전략은 -P, 세 번째 전략은 P-1,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은 0죠. 자, 여기서 P-1, P는 0과 1 숫자니까 P-1 음수죠. -P 역시 음수요. -1 음수요. 그러니까 NN, 제일 마지막 전략을 선택하는 게 이 사람의 플레이어 1의 최선 음수, 베스트 리스폰스가 되죠. 자, 이제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끝났고요. 플레이어 2의 이제 최선 음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GG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A 선택했을 경우 2P-1, 그 다음에 R 선택했을 경우는 0죠. 근데 여기서 P가 0과 1 사이의 숫자다 그럼에도 역시 우리가 뭐가 더 큰지 그거는 P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죠.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A가 베스트 리스폰스가 되고요.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은 R이 베스트 리스폰스가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면요. 플레이어 1이 GN 선택했다. 그럴 경우 플레이어 2의 최선 음수는 자, 여기서 A가 되죠. P가 0보다 크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일 경우에는 A 선택했을 때 P-1 음수죠. R 선택했을 경우는 0. 그러니까 여기서 R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전략을 플레이어 1이 사용했을 경우 플레이어 2의 최선 음수는 A나 R이나 둘 다 0이니까요. 둘 다 베스트 리스폰스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내시 균형 찾아줄 수 있죠. 자, 일단 요게 내시 균형이 되죠. N. 그래서 친구든지 적이든 선물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player 2는 리젝하는.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베이스 내시 균형이 돼요. 그 다음에요. P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역시 이때는 A가 player 2의 그 최선 응수가 되니까 여기 하나 또 둘 다 밑줄 그어져 있는 내시 균형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P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내시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another Bayesian Nash equilibrium 뭐가 존재하냐면은 GG, GF, GE 그 다음에 A요. 그런데 P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낮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A가 아니고 R이 best response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다 선물을 주는 균형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NF, NE, R이 유일한 베이스 내시 균형이 되고요.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요. 둘 다 내시 균형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주면은 지금 기프트 게임에서는요. 기프트 게임. 우리는 일단 만약에 P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두 가지 베이스 내시 균형이 존재해요. 첫 번째 NF, NE, 그 다음에 리젝트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F, GE, 억셉 하는 거요. 근데 만약에 P가 아까 P는 뭐였냐면요. 플레이어 1이 친구일 확률이거든요. 친구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낮다. 그러면은 딱 하나의 베이스 내시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NF랑 NE, R이요. 그래서 P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베이스 균형이 하나냐 두 개냐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보가 불완전할 때 일단 네이처의 움직임을 등장시켜서 전개형 게임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의 전략의 숫자를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각 셀에다가 이제 expected payoff를 계산해서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노멀 폼으로 완성시켜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시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내시 균형을 통해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우리가 프리딕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온 결과 되게 인투이티브하죠. 만약에 친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 사람이 친구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선물을 줄 경우에 받을 그런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친구일 확률이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선물 안 받고요. 선물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괜히 선물 줘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선물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이퀄리브리움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고 제가 요 남은 이그젬플은 하나 이그젬플이 슬라이드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거는 Q&A 세션 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 여기서는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 incomplete information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보가 incomplete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묘사해 줄 수 있는 건지 존 하얼슨의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네이처의 제3의 플레이어인 네이처의 움직임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incomplete한 상황을 imperfect informatio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형 게임으로 묘사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베이지언 노멀 폼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시 균형을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베이스 내시 균형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 여기까지 할게요.